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희영이고요. 제가 딱 10년 만에 이 자리에 오는 것 같으네요. 2012년 딱 그 11월 달에 존 카바진 박사 MBS를 만드신 분을 초청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강연을 한번 카바진 박사님이 하셨던 날인데 공교롭게도 딱 2022년이니까 10년 딱 된 것 같으네요. 오늘 또 마침 주제가 여러분이 온전히 깨어있기라고 하는 이 제 카바진 박사님이 처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대개 이제 명상을 다 하시는 분들이죠. 데일리 프랙티스로 매일 명상을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수업을 제가 PPT를 전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준비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것이 어떤 강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명상에 대한 어떤 종류도 다를 것이고, 또 실제로 어떤 명상의 어떤 단계도 다를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강연을 한다는 것은 별로 이렇게 우선 강연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실습을 위주로 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또 저는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M자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Mindfulness. P자는 근거한, based. S는 Stress Reduction. 마음 챙김 명상을 근거로 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완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해서 이제 MBSR 프로그램을 좀 알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요? 네, 좋습니다. 그 명상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명상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챙김 명상, 또 MBSR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이걸 전제를 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짧은 시간에 명상에 대한 뭐 많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우선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 명상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은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 첫째, 우리 마음의 차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각하는 차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차원이죠. 맨날 생각하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또 무언가 이렇게 비교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 머리를 쓰는,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죠. 명상을 안 하는 사람도 그게 뭔지는 알죠. 그럼 마음 챙김 명상은 그쪽이 아니고 가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머리를 쓰는 거라기보다는 가슴의 중심을 잡고 지금 직접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알고 있는 거를 이제 마음 챙김 명상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직접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경험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 그쪽을 이제 흔히 알아차림, 자각, 마음 챙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눈을 감으셔도 좋고,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이 오른쪽 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오른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은 어떻고, 발의 크기는 어떻고, 발을 뭐 다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자신이 오른발에 대해서 생각하면 많은 경험들이 아마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발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오른발을 한번 느껴보실 거예요. 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발가락에 한번 힘을 꽉 줘보시죠. 발가락을 한번 쭉 벌려도 보고 발목도 한번 돌려보고 오른발에 이렇게 주의를 두면서 오른발이 어떻게 느껴지나 관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힘도 줘보고 뭐 오른발을 발바닥에 한번 이렇게 눌러도 보고 직접 느껴보면 어떤 느낌인가. 발목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두드려 볼 수도 있습니다. 발을 한번 이렇게 오른발을 하면서 그 느낌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오른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할 때 하고 두 번째 오른발을 한번 느껴보세요 할 때 어떤 차이점이 좀 있었을까요?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오른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그 생각이 발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요. 그 발을 움직이고 거기에 집중을 할 때는 온전히 집중이 되는. 네, 그렇군요. 온전히 집중이 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한 거는 좀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해서 딴 생각이 많이 나셨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두 번째 할 때는 뭔가 집중이 되었다는 건 어떤 느낌이 좀 있었나요?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두 번째 할 때는? 네, 느낌과 그 생각이 같이 그 공유하는.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느낌적으로 갔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경험하셨나요? 그럼 두 번째가 좀 많이 느낌이 있고 뭔가 좀 생각도 좀 줄어든 것 같고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이렇게 했다는 느낌이 드나요? 좋습니다. 예. 자, 지금 설명은 제가 쉽게 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 명상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생각하는 세계하고 이 자각하는 세계, 알아차리는 세계, 후자를 우리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의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 세계는 머리 세계다, 머리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 챙김, 알아차림, 명상의 세계를 가슴의 세계라 이렇게 편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타포죠. 뭐 가슴하고 머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뭐 이렇게 딱 나눠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명상을 안 하는 분들은 어느 쪽에 더 많이 살까요? 그죠? 생각하는 세계. 하루에 생각 몇 가지, 몇 번 한다고 그러죠? 5만 가지. 5만 가지. 예. 그걸 누가 쉬어봤는지 우리 옛날 어른들은 뭐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어디 저 미국에 있는 대학의 교수가 할 일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생각을 쉬어봤는 모양인데 5만 몇 가지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를 찾아오신 거죠. 그죠? 교통수단도 택하시고 생각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또 저도 지금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지금 이제 어떤 뭐 미리 계획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씩 이제 여러분하고 풀어나가는 거.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들을 수도 없고 저는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죠? 언어로 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명상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를 무조건 없애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생각을 없애야 된다.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뭐 돌이나 뭐 무슨 나무가 되는 건가요? 생각을 없애면 안 되죠.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생각이 너무 괴로우니까 힘든 일이 생각 때문에 많이 벌어지니까 이제 생각을 없애면 고통에서 벗어나겠다 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 챙김 명상은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합니다. 생각을 없애는 거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좋은 생각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부정적이거나 해로운 생각들은 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생각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건 극단적인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기계가 돼버리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제 그 두 개의 세계, 아까 제가 머리의 세계와 가슴의 세계, 뭐 그걸 이제 서양 사람들은 doing mode라고 그럽니다. 머리로 하는 행위 양식이라고 그래요. doing mode. 가슴의 쪽을 존재 양식, 어려운 얘기로 하면 being mode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 하면 그냥 뭐 행위, 존재 뭐 이런 말 쓰죠. 머리하고 가슴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제일 그냥 제가 볼 때는 편안합니다. 그 차이점은 아시겠죠? 자, 생각으로 하는 세계, 생각으로 우리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는 누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 되고 또 누가 나한테 나를 뭐 손해를 봤다, 내가 뭐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수많은 그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거를 이제 상대적인 진실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리얼리티예요.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그죠? 여기 있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그 세계를 떠나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도 사용해야 되고 남들하고 이게 소통도 해야 되고 전부 그게 이제 언어와 이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 거기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인생이 조금 재미없잖아요. 그죠?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옛날부터 알게 된 거죠. 아, 우리가 그 차원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생각 저 너머에, 생각 이전에 고요하고 더 본질적인 세계가 있다. 명상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궁극적인 실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는 생각의 세계는 뭐라고요? 상대적인 실제. 상대적인 실제, 머리로 생각하고 하는 그 세계하고 궁극적인 실제에 속하는 그 고요함과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고 우리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개념을 잘 잡으시면 명상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개념을 잘 못 잡고 이렇게 명상을 하면 수십 년을 명상하고서도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상을, 아마 부처님도 그렇게 그 위대한 어떤 그 부처님이 사상을 얘기할 때 중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건데 마음 챙김 명상을 잘하면은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굉장히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한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언도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명상이라는 거는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다. 극단이잖아요. 완전히 고요함으로 들어가서 생각의 세계는 없애버리는 거다. 그건 극단적인 비유죠. 명상을 하는 사람도 생각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도 생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생각은 지혜잖아요. 지혜는 많을수록 좋은 건데 생각을 없애버리면 기계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바탕을 잘 우리가 이렇게 그러려면 고요함을 찾아야 돼요. 또 고요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는 밝고 빛나는 어떤 광대한 영역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일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잘 모르고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파묻혀가지고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고, 이런 명상을 잘해서 수행을 잘 된 사람은 그 고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 완전히 벗어난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명상이 굉장히 유익하다, 마음 챙김 명상이.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는 1979년에 MBSR 이 프로그램이 나오고서 병원에서 나와서 굉장히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 뒤로요. MBSR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8주를 해보니까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좋은 마음 챙김 명상이 이런 뇌도 좋은 쪽으로 변하고 면역계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질병, 고혈압부터 뭐 수많은 어떤 그 스트레스 이런 쪽에 굉장히 신체적인 또 정신적으로 좋다 해가지고, 그 얘기는 뭐 오늘 제가 말씀을 길게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제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마음 챙김 명상 혁명이 일어났다고 타임즈에서도 보도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학교에서 또 기업체에서 웬만한 기업에서 마음 챙김 명상 다 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죠? 이런 또 병원에서도 하고, MBSR 같은 경우는 한 1000군데 이상의 병원에서 이걸 도입을 해서
환자 치료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서양에서는 마음 챙김 혁명이 일어났다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타임지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명상을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한다. 신비스럽고 초월하고 어떤 특정한 종교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마음 근육을 이렇게 단련을 하면 마음이 건강해지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많은 덕을 본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럴까요? 그 뇌의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가 좋은 쪽으로 변한다.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들어가지고 before, after 효과를 많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종교에 관계없이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훨씬 더 삶이 굉장히 내가 살아가는데 이 현실 생활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서양에서는 지금 과학이 최고잖아요. 어느 종교보다도 지금 과학을 그 사람들이 신봉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종교가 했던 역할들을 과학적인 어떤 증거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니까 지금 명상이 거꾸로 이제 동양보다도 더 서양 사람들이 더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이 명상 정통이 강한 나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주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머리도 좋고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또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고 또 명상 전통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실은 좋은 전통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이 명상 같은 거는 워낙 서양의 어떤 나라들이 힘이 세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걸 많이 가져가서 과학적으로 많이 규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명상이 서양에서 오히려 더 크게 유행을 하는 그런 적이가 오죠. 지금 수준이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동양 못지않게 서양 사람들이 수준이 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동양에서 잘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시대적인 아주 그 착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잘하고 일반적으로 또 많이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뭐 굉장히 명상을 깊이 하고 좋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활용도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2년이 돼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 명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뭐 명상을 뭐 쭉 그냥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제 명상에 관심을 가졌는데 저는 그 관심이 그런 거였었어요. 종교적인 거 말고 저는 뭐 어떤 성직자가 아니니까 저는 교육자로서 이제 보편적으로 명상이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보통 사람에게 이익이 될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눈을 돌리게 되고 이제 그로부터 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나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그 존 카바진 박사라는 분이 그걸 다 이제 만들어서 1979년에 만들었으니까요. 이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보다 내공도 높은 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나 그분 제자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하면서 물론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 하는 분들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또 뭐 계속 또 한편에서는 또 이 동양의 어떤 지도자들 그런 분들한테도 계속 또 지도를 받으면서 저는 양쪽 동양이나 서양의 어떤 명상하는 방법을 가급적이면 치우치지 않게 좀 제가 보려고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약간의 제 경험하고 또 그런 걸 나누면서 또 MBSR 얘기도 좀 하고 또 여러분의 경험도 가급적이면 들으면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상호 이렇게 좀 소통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그게요? 네, 그럼 여러분 크게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 있으면 막 말씀을 그래야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강의하는 거는 저는 진짜 재미없다고 저도 너무 많이 해봤고 그런 거는 제가 30년 동안 교수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뭐 강의도 해봤고 그랬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으니까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명상을 전달하고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데는 서로 배울 수 있는 데는
대화식으로 하는 게 이제 MBSR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MBSR은 실습을 시켜놓고 꼭 물어봅니다. 이제 이따가 또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경험이 어떠셨어요? 무엇을 알게 되셨어요? 물어보고 그분들이 경험한 걸 가지고 얘기할 때 서로 피드백이 오고 가면서 거기서 많은 걸 배우는 거거든요. 물론 동양에서도 굉장히 그 실제 경험을 중시해 왔습니다. 명상은 실제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말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유튜브라든가 또 뭐 해가지고 지금 뭐 명상이 강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 배우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약간의 또 리스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명상 다 이해했어.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만 못하는 것 같아요. 명상을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마음 챙김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낫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좀 제가 좀 같이 여러분하고 중요한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자, 제가 일단 뭐 서두에서 일단 뭐를 원하는지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뭐 제가 어떤 경험하셨습니까? 하면은 막 이렇게 손 들어주신 마이크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제 바람이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또 서로 좀 배울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실습을 한번 좀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한없이 또 우리 머릿속에서 헤매게 되니까 뭔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실습부터 한번 해보고 가죠. 일단 아까 손으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일 때 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발을 직접 느끼는 거의 차이가 바로 생각하는 거하고 명상하는 세계의 마음 챙김이 차이점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는 세계가 명상이다. 직접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마음 챙김 조금 더 혼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안내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준비가 좀 되셨을까요? 네. 우선 한번 몸 좀 한번 좀 움직여 보세요. 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여러분도 오늘 어떤 강사가 나오나 또 이렇게 여기 오시면서 또 좀 긴장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좀 한번 몸도 좀 움직여 보시고 필요하면 일어났다가 좀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요. 잠시 몸을 좀 돌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편안하게 한번 여러분이 자세를 한번 취해 봅니다. 여러분한테 편한 자세면 됩니다. 가장 편안하게 한번 자세를 잡고 일어서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는 게 편하다면 눈을 감으시고 눈을 뜨는 게 편하다면 눈을 뜨고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감았다 뜰 수도 있고 떴다 감을 수도 있고 명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중단하셔도 되고 불편하시면 여러분이 선택권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주의를 한번 부드럽게 자신의 몸으로 한번 향해 봅니다. 가볍게 주의를 몸으로 향해서 몸에서 어떤 접촉감이 느껴지나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몸을 느껴봅니다. 예를 들어서 발바닥과 바닥이 만나는 접촉감이 있는지 허벅지나 엉덩이, 허리 부위에서 의자와 닿은 어떤 접촉감이 느껴지는지 또는 얼굴이나 손에 공기가 닿는 느낌이 느껴지는지 그런 느낌, 접촉감, 감각을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거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느껴지는 만큼만 여기에서 이런 느낌이 있네 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느낌이 접촉감이 있다면 그 느낌을 온전하게
그 느낌을 허용하면서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감각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의를 몸에 기울이면서 지금 이 순간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무엇이든 느껴지는 만큼 그대로 이런 감각이 여기서 느껴지네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호흡이 감각이 느껴지면 그냥 호흡이 감각도 그대로 느낍니다. 그게 배에서 느껴지든 코나 목이나 가슴이든 호흡이 감각이든 접촉감이든 아니면 몸속에서 나는 어떤 느낌이든 지금 현재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있다면 느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느낌 자체를 그대로 허용하면서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느낌, 지금 여기 바로 이 느낌, 네, 천천히 주의를 몸 전체 또는 자신이 가장 안정감이 드는 부위로 주의를 모아봅니다. 서두르지 않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공간으로 주의를 돌려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몸을 좀 움직여 주시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움직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눈을 감으셨으면 눈 뜨시고요. 이제 정리는 마무리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좀 움직여 주실 분들은 움직여 주시고 아주 짧게 해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 명상을 하고 나서는 제가 꼭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아차리셨습니까? 또는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각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방금 짧은 명상, 몸의 접촉감, 몸의 주의를 기울이는 걸 제가 안내를 했는데 어떤 경험을 하셨죠, 분명히. 예, 그 경험을 나눠야지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이제 배우는 거죠. 정답이 없어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워낙 정답을 많이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가면은 명상 오래 걸립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가 경험한 걸 이렇게 막 나눠 주시는 분들이 빨리 잘 배워요. 자, 한번 나눠보실 분 있을까요? 생각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생각이 쏟아졌군요. 지금 이전에 막 하고 있던 업무 생각도 쏟아졌고, 또 소음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네. 좀
앞으로의 계획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오히려 명상을 하면서 생각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알게 된 건가요? 알게 되었는데 조금 명상이 좀 진행이 될수록 그냥 그것 자체로도 저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 몸의 무거움이라든지 발바닥의 접촉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아니까 거기에서 좀 쉬어갈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생각이 막 쏟아졌다고 했는데 그 비슷한 경험 하신 분이 아까 명상을 할 때 생각이 되게 많이 일어나더라. 그런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다른 분들은 무념무상이셨나요? 다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생각이 많았다. 아까 명상 중에. 예, 감사합니다. 자, 생각이 많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겁니다. 생각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고 갑니다. 그 생각이 많은 거에 대해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면 생각이 많네, 쏟아지네 알고 그럼 주의를 몸으로 이렇게 한번 기울일 수 있었던 건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그냥 좀 편안하다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 몸의 주의를 이렇게 그러니까 감각이 어디가 잘 느껴지는가요? 저는 발바닥이 네, 따뜻한 온기, 따뜻함, 네. 온기, 네. 그걸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것을 알고 또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그거 할 때 특별히 집중하셨나요? 막 그냥 정신을 꼰두세워 가지고 뭘 찾아내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주의를 그냥 안내대로 기울였나요? 그냥 편안하게 제 주의를 거기에 그냥 걸쳐놨습니다. 네. 그게 발바닥이 따뜻한 거 온기를 알아차리신 거거든요. 네. 집중 안 해도 되네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발바닥에 따뜻하고 이렇게 한 거 생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알아차리셨어요. 알아차린다는 거는 힘을 주고 막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근데 왜 많은 분들이 힘을 주고 집중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 분 없나요? 집중해야 된다 무조건. 힘 주고. 제가 집중이란 말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안내할 때. 어떤 말을 여러분이 들으셨나요? 친절하게 부드럽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허용하듯이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특별히 뭔가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 언어가 어떻게 돼 있죠? 제가 막 여러분 막 정신을 꼰두세우세요, 뭐 집중하세요 이렇게 안내 안 했거든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하는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명상을 하시면서 뭔가 잘 안 돼. 그럴 때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막 집중하려고 막 정신을 통일하려고 막 하다가 막 스스로 지치고 막 그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는 명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호기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지금 발바닥에서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어떤 느낌이 있지? 요 정도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힘이 들어가나요? 이해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전달하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잘 방향을 잡고 하시면 훨씬 시간이 좀 절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막 우리 아까 제가 한국 사람들 굉장히 그 훌륭한 걸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는 뭐도 들어가느냐면 뭐든지 화끈하게 잘하려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근성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명상도 화끈하게 하려고 그래요. 막 그냥 엄청나게 힘을 막 주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 외국에 가면은 어떤 그 명상 지도자는 한국 사람들 많이 지도해 보신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한국 사람들 되게 겁난다. 물론 이제 한국 사람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씀인데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명상은 욕심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버려져야 되는 건데 물론 보통 사람이 나 욕심 버려야지 이런다고 버려지는 건 아닌데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훨씬 더 명상이 처음에 좀 쉽게 될 수가 있는데 너무 뭐 잘하려고 그냥 1등 하려고 명상에 1등 없어요. 편안하게 친절하게 하시는 거. 주의를 기울이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제가 가르치는 MBS에서는 되게 제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끝에 가서 좀 발도 잘 느껴지고 이렇게 저기 했는데 끝날 때쯤에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만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눈을 왜 뜨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제 눈을 뜨면은 이 알아차림이 다 무너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뭐가 사라질 것 같은?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그때 끝날 때쯤에서는 약간 기분이 좀 좋았다는 얘기네요. 몸 네, 상태나. 좀 편안한 느낌을 많이 이거 받았습니다. 눈 뜨면 깨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뺏기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그런 거가 있었나요?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이요. 뭔가 명상이 잘 될 때, 야, 나 이거 종을 외치지 빨리. 지도자가 종 좀 안 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 많이 일어나죠. 명상이 잘 될 때는 끝나는 게 아쉬워요, 그죠? 근데 안 될 때는 어떻게 되시나요? 명상이 막 잡념이 막 떠오르고 막 명상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는 왜 종을 안 치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참 묘한 거죠. 그게 마음의 패턴 같은 거거든요. 좋은 게 있을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내 마음이 어떻게 하죠? 좀 더. 조금 내가 불편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고 막 그냥 그 성냄이 일어나죠. 그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그런 그 느낌을 잘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마음책 처음부터 느낌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처음에 몸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명상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MBSR에서는 일회기의 바디 스캔이라는 걸 해요. 처음부터 누워놓고 45분 동안 자기 몸을 쭉 느끼는 알아차리는 연습을 합니다. 몸의 주의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 명상이 처음 하시거나 명상이 오랫동안 했는데도 잘 안 되시는 분은 그 몸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 자꾸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손이 되든 발이 되든 호흡이 되든 전신이 감각이 되든 몸의 주의를 기울여서 그 몸이 느낌이 잘 이렇게 마음이 또 딴 데로 가면 다시 데려오고 딴 데로 가면 다시 데려오고 하면서 자꾸 몸의 주의를 돌아오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마음 근육이 세지는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이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근육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면 젊은 남자들은 한 3개월만 열심히 나가도 근육이 생기죠. 똑같아요. 마음도 마음 근육, attention, 이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쓰게 되면은 주의를 기울여서 달아나면 다시 데려오고 달아나면 다시 데려오고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명상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잘 되면 이미 반 이상은 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분은 거기서 재수해야 돼요. 계속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고서 명상이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최소한의 주의력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 몸이 가장 쉬운 거거든요. 왜? 몸은 이렇게 만져지고 여기 구체적이잖아요. 처음부터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못합니다. 마음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근데 몸은 쉽잖아요. 자, 손의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발의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호흡의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몸 전체의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한 주 한 주 그렇게 그냥 조직적으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또 매일 연습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금 배웠던 그거 하나만 자기 몸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온전하게 간단하잖아요. 마음이 딴 데 가잖아요. 그럼 마음이 딴 데로 갔네. 알 수 있죠. 그럼 다시 돌아와야지 부드럽게 친절하게 성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해야 돼요. 주의력을 다루는데 여러분이 강아지 훈련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를 막 때려버리고 막 말 안 듣는다고 그러면 그 개가 무서워가지고 이상한 개가 돼버리지. 이쁘다고 해주면서 잘하면 칭찬해주고 하면서 똑같아요. 마음 훈련도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호기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세게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마음 챙김 명상은 주의력에 관한 거예요. 아주 쉽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주의력, attention에 관한 거란 말이죠. 주의력을 잘 기울여야지 우리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딱 균형을 잡고 이렇게 평정심이 생기고, 주의력이 흩어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력이 없으면 공부도 못 해요. 한번 앉혀놓으면 공부뿐만 아니고 사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필요한 거, 주의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머리는 좋은데 주의력이 없으면 그 애는 공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하시나요? 선 보신 분 있나요? 선? 네, 선이라고 그러면 젊은 분들은 선이 뭐야? 이렇게 하는 분들. 옛날엔 선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려면. 그래서 여기는 안 계신가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만. 저도 뭐 선을 많이 안 봐봤는데,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데이트를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그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고, 심지어는 전화도 받고 자기 앞에서.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의력과 관련된 거거든요. 알고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주의를 기울여줘야지 그게 뭐 사랑이 되든지 아니면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눈길 한 번 안 주면 무관심한 거잖아요. 주의력은 우리 사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를 성취하는 데도 그렇고 관계를 맺는 데도 그렇고 주의력이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마음 챙김이 중요해요? 마음 챙김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건 마음 챙김이 주의력인데 단순한 주의력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친절하게 따뜻하게 연민심을 가지고 주의력을 기울이는 게 마음 챙김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의력을 여러분이 한번 당장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같이 사시는 분한테 주의력을 한번 잘 기울여 보세요. 노려보지 마시고 따뜻한 눈으로 보시면서 인사도 해보고 밥을 먹었느냐 그러고 오늘 좀 인사도 해보고 정답게 친절한 말도 하고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물론 당장은 안 변할 수 있는데 또 반려견이나 반려묘한테도 그렇고 따뜻하게 주의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에게 기울여 보세요. 그게 마음 챙김하는 거거든요. 명상이 무슨 뭐 방석 위에서 앉아가지고 뭐 정신통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뭔가 명상의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렇게 정신통일로 알고 있으면 물론 정신통일적인 요소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명상은 삶에서의 관계에 관한 것이거든요. 관계에 관한 것이 뭐죠? 모든 게 관계죠. 우리는 아침 눈을 뜨면서 저녁까지 모든 게 관계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관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또 여러분끼리 관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온전하게 여러분과 만나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저를 보러 이렇게 뭔가 배우러 오셨고 나누러 오신 거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성의 없게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자꾸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하고 만남이 얕아지는 거죠.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죠? 마음 챙김은 현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온전하게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막 분열이 돼 있고 막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 현존감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회복하는 방법이 뭔가? 마음 챙김이거든요.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자동 조정 모드 상태라고 얘기하는 막 머릿속에서 생각, 감정에 끌려다녀서 그게 진짜인지 알고 자기 생각을 쫓아다니던 사람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 현재로 딱 돌아오는 거거든요.
현재로 돌아올 때 거기에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현재에. 근데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막 돌아가면서 딴 생각 속에서 살고 있으면 분열이 돼가지고 단절이 돼가지고 여기에 에너지가 없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거죠. 주변 사람하고 관계가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나한테 성의 없게 대하네. 금방 알 수 있어요. 마음 챙김은 현재에 대한 거예요. 생각은 과거하고 미래에 대한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현존할 수가 없어요. 잘 한번 따져보세요. 이건 뭐 누구나 그런 얘기를 명상하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니 저만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생각이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생각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생각에 빠져서 휘둘리면 삶이 망가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명상에서 얘기하는 메시지예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충분히 현존하면서 필요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라는 거죠. 우선은 회복을 해야 돼요. 현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죠. 여러분이 가장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예요? 지금 여기죠. 만약에 어저께 그 맛있는 걸 드셨으면 그때가 지금 여기였잖아요. 내일 드실 거면 내일이 지금 여기죠.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예요? 지금 여기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여기 뺏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명상의 시간은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하고는 다른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지금이 이제 8시가 다 돼가네. 오늘이 몇 월 며칠이네. 내일 내가 뭐 해야지. 10년 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그건 머리에서 생각이고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생각으로 존재하는 세계란 말이죠. 그걸 아바타의 세계, 매트릭스의 세계라.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매트릭스의 세계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그냥 그게 진짜인지 알고 살아야 돼요. 물론 그것도 반은 진짜예요. 아주 가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진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진짜는 지금 여기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여기에 돌아오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게 마음 챙김 수련이거든요.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여기로 왜 돌아와야 됩니까? 명상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니까요. 지금 거기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이죠. 내 몸이 여기 있잖아요. 몸은 항상 현재잖아요. 그래서 몸의 주의를 기울이면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생각에 빠지면 이미 과거 아니면 미래로 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경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으로서 태어난다는 거, 산다는 게 참 경이롭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뭐 이런 또 이렇게 만나서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이거는 지금 한 번밖에 안 일어난 일이거든요. 다시는 이게 반복되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또 이 상황으로 만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영원히 안 오는 시간이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던 그 순간이 한 번만 있는 순간이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거기에 있으셔야 돼요. 그죠?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 없으면 우리는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 삶하고 삶이 그렇게 즐겁지 않아. 힘든 게 많이 생겨요. 거기에 없으면. 왜냐하면 생각 속에서는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고 어려움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 챙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현재 온전하게 돌아오면 힘이 많이 생기거든요. 기쁨이 많이 생겨요. 감사한 일도 많이 생기고 왜냐하면 힘이 중심이 딱 잡히니까. 그래서 너무나 고마운 명상이다. 이거는
다른 어떤 명상보다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명상이에요. 틀림없어요. 마음챙김 명상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명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챙김 명상이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미국이나 서양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그쪽이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내놓았는데, 그거에 힘입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명상이 된 거죠. 그것에서 가장 선두에 서고 있는 프로그램이 존 카바친 박사가 만든 MBSR이라는 프로그램이다. 그거는 뭐 여러분이 데이터를 딱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거. 뭐 제가 뭐 MBSR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마음 챙김을 제대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고. 그리고 또 뭐 마음 챙김 명상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뭐 좋은 스님들이 가르치는 선원도 있고, 또 위파사나 형식으로, 또 불교의 명상 형식으로, 본질은 마음 챙김 제대로만 배우시면 그런 효과들이 많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막연하게 할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명상이 어떤 건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마음챙김 명상이 좋다는데 이게 마음챙김 명상인지 아닌지 그런 걸 잘 가려가면서, 또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인지, 또 지도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맞는 분들하고 잘 만나서 이렇게 수련을 하시면 누구나 됩니다. 마음챙김 어려운 게 그렇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이게 밥 먹듯이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차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차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뭐 논리학 하듯이 많이 배운 사람이 잘할 텐데, 명상은 뭐 학식이 많다고 그래서 IQ가 좋다고 그래서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실한 분들이 잘합니다. 또 동기가 확실해서 나 정말 그 세계 알고 싶어. 진짜 현존하는 게 뭔지, 나 진짜 삶을 되찾고 싶어. 그런 강한 동기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 카바친 박사님 책에도 다 잘 써놨지만은, 누구나 그런 동기가 있는 분들은 성취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음 챙김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명상을 안 하는 분들도 이미 마음 챙김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타고났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수련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이 1층 집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집이 2층 집 3층이에요. 근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라면 박스로 뭔가 침을 잔뜩 막아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부터 2층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2층에 더 좋은 방이 있고 더 좋은 데가 있구나. 그걸 알고 거기 막아놓은 라면 박스 같은 걸 치워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2층은 존재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왜냐하면 생각을 거치지 않고서도 직접적으로 아는 알미라고 그랬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 무슨 생각을 거치시나요? 지금 여러분 발바닥을 느끼는데 무슨 생각을 거쳐야 되나요?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냄새가 나는데, 아니면 제가 손을 드는데 이게 보이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생각을 거쳐서 판단을 해야지 아는 건가요? 그냥 아는 거잖아요. 생각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아는 힘, 그게 알아차림이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생각을 자꾸 우리는 거쳐서 알려고 그러거든요. 생각을 통한 알은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거예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생각은 이미 여러 번 이게 꼬이고 꼬여가지고 비스무리한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는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직관지라고 얘기하는 바로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이 암, 조금 이따 한 번 더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시면 이게 느낌에 가깝고 또 느낌마저도 넘어서는
직접적으로 아는 거에 조금 노잉에 관한 거구나. 삶에 관한 거구나. 직접 통찰적으로 머리를 거치지 않고 생각을 거치지 않고 아는 그런 기능이 이미 내가 쓰고 있구나. 그게 동의가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큰일 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또 인연이 돼서 하시면 되고 오늘 당장 뭘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스텝씩 이렇게 하시면서 하면 명상이 재미있어집니다. 이해도 되고 해보면 또 내 안에 힘도 느껴지고 뭔가 삶이 즐거워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러면 명상이 재미있죠. 뭐든지 잘 되면 재미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명상에 대한 경험도 저희 경험이고 이게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또 MBSR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어디 가서 어떤 명상을 하시더라도 그게 100%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건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분한테 가서 배우든 여러분이 선생님이 누구든 또 어떤 명상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하는 명상이 모든 명상을 대변하고 그게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잘 맞는 걸 잘 찾으셔가지고 그런 명상 분명히 있습니다. 잘 맞는 명상을 하고 또 좋은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잘 받으면 훨씬 시간을 덜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 방법은 자기만 알고 있다고 막 하는 분한테는 가지 마세요. 이거 나 아니면 몰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우기고 그러는 분들한테는 되도록 멀리 딴 분한테 가서 배우세요. 이 마치 자기가 무슨 걸 독점하듯이 얘기하는 거는 동양에는 그런 전통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명상도 다 공개됐습니다. 비공개로 해서 이건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런 거는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명상이 모든 거의 과학 시대니까 과학으로 밝혀져야 되고 과학을 또 너무 많이 선전하는 사람도 거기도 가지 마세요. 명상이 어떻게 모든 거의 과학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과학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한테도 가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균형을 잡고 여러분이 주체가 되라는 거죠. 왜냐하면 명상이 여러분이 자신이 안 되고 다른 무엇인가를 그 명상 지도자 같은 사람이 되려고 명상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중에서 명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돼야 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명상이 잘 되면 나도 멋진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저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 될 게 왜 지금은 안 되나? 지금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는데 신경을 쓰시고 내가 나중에 명상 잘 되면 10년 후에 어떻게 돼야지. 그건 다 생각이에요. 그때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데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알아차리는데 신경을 쓰시고 너무 그 명상이 나를 뭔가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이렇게 해주고 또 어떤 용한 선생님을 하나 만나면 내 병도 낫고 그냥 내 인생이 그냥 행복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꿈을 깨가지고. 저는 실제로 진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처님도 자신에게 의지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에 의지하라고 그러고 자신에게 의지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교사 위주가 아니고 학생 위주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명상도 지도자 위주로 돼가지고 지도자가 군림하고 이게 명상을 배우는 분들은 종처럼 따라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물론 역사상으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겪어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각자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아가는 시대고 명상이 만약에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체가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체야 막 그렇게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겸손하게 배워야 되겠죠.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 별 가치가 있을 때는. 그렇지만 자기를 넘어 그냥 희생하고 막 그냥 뭔가 이렇게 무조건 따라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평상시에 느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는 또 다른 명상을 좀 한번 해볼까요? 좀 어떻게 좀 아직 힘이 좀 남아 계신가요? 네. 그러면 한번 자, 가장 편안하게 한번 자세를 취해 보시고요. 자, 명상 도중에는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지거나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명상을 중단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한번 자세를 잡아보시고 우선은 몸의 감각으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지금 몸이 어떤 느낌인가. 그래서 몸 전체를 알아차릴 수도 있고 자세를 알아차릴 수도 있고 몸에서 어떤 접촉감이 있다면 여기가 이렇게 접촉이 이런 느낌이 있네. 그냥 알고 있는 정도로 주의를 가볍게 몸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피부에 어떤 접촉감이 느껴지는지 또 얼굴 표정이나 몸의 자세 또 호흡의 감각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냥 느껴지는 만큼 그대로 허용하면서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특정한 감각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를 부드럽게 몸으로 기울이면서 느껴지는 감각,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허용하면서 알아차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주의를 귀로 한번 모아봅니다. 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귀 속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판단 없이 그냥 하나의 그 소리의 특질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소리가 높은지 낮은지 강한지 약한지 긴지 짧은지 그냥 그 소리 자체를 몸으로 느끼듯이 그대로 들어보는 겁니다. 저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가까이서 나는 소리 귀 속이나 몸 속에서 나는 소리까지 들리는 소리는 물론 소리와 소리 사이에 소리 없는 공간도 느껴봅니다.
이 알아차림 자각은 누구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 광활한 공간 안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감정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몸의 감각도 소리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이러한 광대한 마음의 공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공간으로 돌아오시고요. 또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움직이시거나 뭐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소리 명상 해보니까 어떠셨는지? 네, 처음에는 이렇게 바깥에 의식을 못했던 바깥의 소리가 들렸고, 네. 그리고 나서는 제 안에 숨소리라든가 제 호흡 소리 이런 몸만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나중엔 그 소리까지 없어지는 면서 그냥 고요해지는 느낌. 고요해지는 경험을 하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뭐 고요함을 맛보는 것도 이제 명상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고요해질 필요는 없지만 뭐 고요함이 찾아왔다면 그걸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거죠. 아, 고요함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고요함 다음에는 좀 졸렸습니다. 아, 오케이. 푹 쉰 듯한 느낌입니다. 네, 푹 쉬는 듯한 느낌 많이들 좋으시죠. 그때 이제 알아차림을 딱 놓치면 고요하고 이렇게 이완이 되면서 이렇게 딱 잠으로 빠져버리는 것도 많은 경험이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명상의 진보가 일어나려면 이제 그 졸음이 빠지지 않고 더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더 진보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잠자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상할 때마다 잠자는 버릇이 생기면은 그 다음 단계는 못 가죠, 그죠? 그러니까 고요함 경험도 하시고 알아차림이 거기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상은 어떻게 보면은 고요함, 평온함, 이완감 이쪽하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명료함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잘 되면 고요하고 편안함뿐만 아니고 명료함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 오면 명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징하다고 그러죠. 이 정신이 맑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은 상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번 할 때마다 왜 그게 안 오나 이렇게 하면 그것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자꾸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오죠.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고요함 좋죠. 평온함. 왜냐하면 스트레스 많고 힘들고 그럴 때 고요함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요함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소리를 지금 이렇게 소리를 활용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소리를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니까 고요함이 온 거거든요. 선물로서. 고요함을 처음부터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알아차림은 마음 챙김은 그런 선물로서 그런 이완이나 그런 효과들을 많이 가져온다.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약간 그 소리를 넘어서는 뭔가를 했죠. 그거 혹시 그쪽 캐치하신 분이 있나요? 갑자기 광대한 마음의 알아차림이니 자각이니 그러면서 소리로 들어가서 나오기는 더 큰 데로 나왔거든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그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리도 알아차리고 눈으로 보는 것도 알아차리고 감각도 알아차리고 오감을 잘 알아차려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마음의 그 하늘처럼 광대한 그 마음의 그런 느낌, 그런 어떤 차원을 경험을 하면 훨씬 더 금상첨화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앞에서 오감을 알아차리는 또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는 그런 게 잘 돼야지 그쪽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맛배기만 이렇게 혹시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만 알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꾸 앞에 있는 거를 몸의 알아차림이나 이런 걸 잘 하다 보면 그런 쪽도 그래서 그 뒤에 우리는 MBSR에서는 choiceless awareness라고 그러거든요. 선택 없는 알아차림이다.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명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까지 되면 너무 좋고 그 정도까지 안 돼도 오감을 잘 알아차리는 연습을 많이 하면 훨씬 더 정신이 맑아지고 또 힘이 생기는 또 감사함이나 이런 이제 몸과 마음이 자꾸 열리는 걸 하게 되니까 좋습니다.